자, 심화 이론 과정 18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05페이지예요. 105페이지 하단 보시면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6개 해놓으시고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한 좌표 평행상의 수역선 공수를 동시에 나타내 봤죠. 자, P, 제로 Q 좌표 평행상에서 수역선은 어때? 우하향한다. 그리고 공선은 우상향한다. 그랬습니다. 처음 우하향하는 수역선, 우상향하는 공선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역선과 공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균형이다 또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수역선과 공선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하향 수역선, 우상향 공선을 어때 가정하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때 균형은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균형이 어때 이동할 수가 있다. 참 균형이 이동함으로써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 균형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배웠어요. 수역선 자체가 이동할 것을 뭐로 배웠습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수요의 변화다 이도 어떤지 수요가 증가해서 수역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수요가 감소해서 수역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선 자체가 이동한 건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처음 공급의 변화도 두 가지가 있죠. 공급이 증가해서 공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고 공급이 감소해서 공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어때? 균형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가장 기본인 내용은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둘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라서 두 가지가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수요는 일정합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의 변화만 어때? 나타나는 경우다라는 거죠. 이때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요. 공급이 증가해서 공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해서 공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급은 일자다 가정해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 다음 수요는 일정해서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살펴봤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케이스들이 있겠지요. 자, 먼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다. 다음은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이 어때?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케이스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려보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어찌 변할까 한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은 그림 그려서 푼다면 어때? 제한된 시간에 풀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처럼
이처럼 자, 공급은 일정하다서 수요의 변화 나타나는 경우, 수요는 일정하다 가정해서 공급의 변화 나타나는 경우, 이때는 어때? 케이스당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의 변화와 공급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들은 각 케이스마다 그림을 어때? 3개씩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림을 3개씩 그리는데 그림도 어때? 잘못 그리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어때? 그림 그리는 게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년 시에 풀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로써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림 없이 말로써 풀어버린다. 이게 어때? 어찌 보면 우리만의 비법이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합시다. 자,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균형 가격의 변화입니다. 자, 사실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초과 수요 현상 타면 가격은 상승하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라서 수요 공급을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처럼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때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해서 항상 뭘 비교합니까? 수요 공급 둘을 비교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요 공급 둘을 비교해서 초과 수요 현상이라면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장에서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면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균형 가격은 어때? 변할 이유가 없다. 불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주어진 조건만을 가지고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불변일지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균형 가격이 어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때? 초과 수요나 초과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균형 가격은 불변. 다음 시장에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균형 가격이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균형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자, 역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수요 공급 어느 쪽이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한쪽은 일정합니다.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이래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여서 수요 공급 둘 중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가 증가하면 당연히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 수요 공급 중에 둘 중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때는 거래량은 어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합니다. 그럼 모두 증가하면 당연히 어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 공급 모두 감소합니다. 그럼 모두 감소하면 어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 공급 중에 어느 쪽은 상관없어요.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한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증가 감소하는 크기를 알 수가 없더라.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하여튼 수요 공급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증가하고 어느 한쪽은 감소한데
크기를 알 수가 없더란 이야기. 그때는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자,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기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한 쪽이 더 크다면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겠죠. 감소한 쪽이 더 크다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 증가하는 쪽과 감소한 쪽의 크기가 같다면 이때 어때?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 균형 거래량이 변화하는 역시 수요 공급을 비교한다 그랬지요.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둘 중에 한쪽은 일정합니다.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수요 공급 모두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인데 크기를 알 수가 없더라. 그때는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한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제한된 시간에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시죠. 이게 우리의 비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비법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 또 응용력도 굉장히 향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먼저 균형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변화해서 시장에서 어때? 초과 수요 초공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면 균형 가격이 변할 이유가 없겠죠. 균형 가격은 불변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균형 가격 변화를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균형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공급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해서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 둘 다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 둘 다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증가하고 어느 한쪽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크기 비교가 안 된다면 균형 거래량이 어찌 변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풀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먼저 공급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수요 공급 중에서 항상 당초는 균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균형 상태니까 수요 공급이 똑같겠죠. 그렇지만 자, 공급은 일정하다는 이야기. 수요만 증가하면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많겠지요.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지금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초과 수요는 균형 가격 상승이죠. 다음은 균형 거래량 살펴봅시다.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 과정도 생략이 되겠지요. 자, 보세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한다는 이야기. 그럼 시장은 수요가 많으니까 초과 수요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바로 어때? 상승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만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공급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공급은 일정하여서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지요.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공급이다. 그럼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급은 일자다 가정해서 수요만 감소한다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또 연습해 봅시다. 이제 수요가 일정합니다. 그럼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에서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그때는 뭡니까? 초과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초과 공급이면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증가합니다. 한쪽 일자인데 한쪽만 증가하니까 당연히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요는 일자다 가정하에서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국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감소했어요. 그럼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초과 수요다. 이때는 초과 수요다라는 겁니다. 그럼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상승. 다음은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감소했어요. 한쪽은 일자인데 한쪽만 감소하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거죠. 결국 수요는 일자다 가정하에서 내가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지요.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에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둘 다 증가했어요. 둘 다 증가했는데 어때? 이 내용을 가지고는 시장에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왜? 크기 비교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더라서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둘 다 증가하면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한지 알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초과수요 종목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초과수요 종목 판단이 안 되니까 이때는 어때?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명확한 건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증가는 크기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제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보세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크기를 알 수가 있더라서 수요 증가분이 공급 증가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야. 근데 보세요.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밑에는 어떻습니까?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죠. 그럼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상승. 그리고 크기 없이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 다 증가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때? 이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초공이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겠지요. 하락한다. 그리고 크기 없이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증가분과 공급 증가분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증가했는데 똑같이 증가했어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증가했다면 초과세 초급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땐 초과수요도 초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 참 초과수요도 초공급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 자, 알 수 없다. 이게 아니죠? 가격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없다. 불변. 그렇지만 둘 다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수요도 공급도 둘 다 감소했어요. 둘 다 감소했는데 크기 비교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더 많이 감소했는지 크기 비교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 초공급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때도 초과 수요, 초공급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어찌 발전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둘 다 감소했어요. 그럼 둘 다 감소했으니까 어때? 자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건 명확한 일이 되겠지요. 그렇죠? 이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데 크기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 크기를 알 수 없다면 초과수 초과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제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요선 이제 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데 크기 비교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수요의 감소비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둘 다 줄었어요. 전 수요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럼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자 잘 보세요. 둘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더 많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초과 공급이 되겠다. 초과 공급이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겠지요. 그리고 둘 다 감소했으니까 크기 관계없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요 감소분보다 공급 감소분이 더 크더란 이야기예요. 더 크더라. 자 보세요. 그럼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럼 시장은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 할 수 있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어때? 이때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초과 수요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되겠지요. 상승한다. 자, 그리고 크기 관계없이 둘 다 감소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처음으로 했던 우리 이런 자료 해봅시다. 자, 항상 당초에는 균형 상태에서 수요량 100, 공급량 100이에요. 이 상태에서 수요도 공급도 감소했어요. 공급이 더 많이 줄더라. 수요는 어떻습니까? 20 줄어든데 공급은 어때? 50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어때? 자, 수요는 20 줄었고 공급은 50 줄었고 공급이 어때? 더 많이 줄어들다는 이야기. 그럼 어때? 자,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80이죠.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50. 당연히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죠? 그래서 어때? 초과 수요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자, 여튼 자, 잘 보세요. 수요도 공급도 둘 다 줄었다니. 둘 다 줄었는데 공급이 더 많이 줄었어요. 공급이 더 많이 줄었는데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많다. 초과 수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겠지요. 둘 다 감소했으니까 크기 형식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 감소분, 공급 감소분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줄더라도 똑같이 줄었어요. 그럼 똑같이 줄어들면 이때는 초과 수요, 초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어때?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다. 불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둘 다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비교 한번 해봤어요. 다음은 이제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이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하면서 크기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크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그럼 초과 수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겠지요. 그렇지 보세요.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인데 크기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크기를 알 수가 없더라. 이때는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때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어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균형 거래 변화는 알 수 없다. 물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면 거래량이 어찌 변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에요. 증가하다. 이때도 우리가 이제 크기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크기를 알 수 없다. 자 보세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크기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때는 어때?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한다. 초고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겠지요.
하락한다. 다음 이제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균형이 이동에 따라서 균형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까 제가 살펴드렸어요. 어때? 우리가 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 원리만 잘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풀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만 연습의 시간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균형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변화해서는 시장에서 때 초과 수요나 초급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항상 뭘 비교합니까? 수요, 공급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야. 비교해서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겠지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면 가격이 변할 이유가 없더라. 균형 가격은 불변이지요. 다음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균형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균형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자, 이도 수요 공급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수요 공급 비교해서 둘 중에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쪽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 다음 한쪽 일자인데 나머지 쪽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 둘 다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 둘 다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크기를 알 수가 없다면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서 여러분이 제가 판서해드린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고 응용도도 향상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자, 105페이지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자, 우리가 별표 6개 해놓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한 내용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곡선 이 같은 가정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양고로 1번입니다. 양고로 1번은 수요의 변화다. 수요도 있죠. 그래서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자,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입니다. 자, 그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고 106페이지 상단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번째 칸입니다.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다. 자, 보세요. 수요만 증가하니까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초과 수요다. 이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겠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한쪽이 있는데 한쪽만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두 번째 칸이에요. 공급은 일자다 가정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요만 줄었어요. 그럼 시장은 오히려 뭐였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 그랬죠? 따라서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한다. 이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겠지요. 자, 보세요. 다음 공급 일자인데 수요만 감소했어요. 한쪽만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자, 양고로 2번은 공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일자다 가정하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다. 역시 그림은 의미가 없고 박스를 보세요. 첫 번째 칸입니다. 수요는 일자라서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다. 그래서 자,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되겠죠? 초과 공급이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겠네요. 다음 한쪽을 했는데 한쪽만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봅시다.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에요. 자, 공급만 감소하면 시장 오히려 뭐가 많다? 수요가 많겠죠?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 참 초과 수요 초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자, 다음은 한쪽 일자인데 한쪽만 감소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로 3번입니다. 양고로 3번은 수요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요의 변화와 공급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다. 바로 이 케이스를 설명한 내용이 양고로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7페이지 편거로 1번 보세요. 편거로 1번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예요. 지금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동그라미 1번 크기를 알 수 없을 경우, 둘 다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크기를 알 수가 없더라. 그럼 초과세 초급 판단이 안 되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크기를 알 수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기억번입니다. 수요의 증가분이 더 크더란 이야기야. 그럼 수요 증가분이 더 크면 당연히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되겠지요. 둘 다 증가했으니까 크게 관계없이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니은번 봅시다. 자, 공급의 증가분이 더 크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둘 다 증가한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의 증가분이 크다. 그럼 어때? 공급이 더 많다. 그래서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겠지요. 자, 이러면서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그렇지만 둘 다 증가했으니까 크게 없이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기법 수요의 증가분과 공급의 증가분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이 똑같이 증가했으면 초과수요 총급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균형 가격이 변할 이유가 없죠. 균형 가격은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균형 거래량은 어때? 둘 다 증가했으니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2번이에요. 편고로 2번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할 경우다. 지금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할 경우다라는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동시에인데 크기를 알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크기를 알 수가 없더라면 알 수 없다면 초과수요 총급 판단이 안 되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균형 거래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수요 감소분 공급 감소는 크기가 비교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크기를 알 수 있는 경우다. 이때 박스의 기억본 보세요. 수요의 감소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다. 해서 초과 공급이다. 이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겠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여튼 둘 다 감소했으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박스의 니은 보세요. 공급의 감소의 크기가 더 크다는 이야기. 그럼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든다.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면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수요 많겠죠? 자, 둘 다 줄었는데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수요가 더 많다 해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죠. 이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그리고 둘 다 감소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D번 보세요. D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 지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크기가 같다. 둘 다 똑같이 줄었어요. 그럼 초과수요 총급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변할 이유가 없더라. 균형 가격은 불변이지요. 그렇지만 균형 거래량은 둘 다 감소했으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편고로 3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경우다.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죠.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어때? 감소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크기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 감소인데 크기를 알 수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자 보세요. 크기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 감소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하여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지요. 그러나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는데 크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4번 봅시다. 편고로 4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경우인데 지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경우에요. 이때도 동그라미 1번 크기를 알 수 없을 경우에요. 크기를 알 수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겠죠. 그래서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여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는 거지요.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한데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을 해드렸다 생각하시고, 여튼 여러분께서는 균형 가격의 변화, 균형 거래 변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챕터 균형의 이동 다 말씀드렸고, 이제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챕터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이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략토록하고 다음 1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예제 두 문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의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예제 한번 봅시다. 아파트형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형은 수요 곡선, 우상형은 공선 균형 형태를 가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 동일할 수 있어서 이제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 보기 하나씩만 고려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자, 1번. 자, 공급은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불변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급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정한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다. 이게 1번 내용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럼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 자,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죠? 초과 공급이다. 이론에서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겠지요. 그리고 한쪽 일자인데 한쪽이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도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바로 찾았죠? 여기서 뒷지금 보세요.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여기가 잘못되어 있죠.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락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네요. 잘못되어 있죠. 다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자,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여기는 어때?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앞부분이 잘못되어 있지요.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집은 잘못됐죠? 뒷집은 맞는 표현이에요. 1번은 잘못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벌써 어때? 답은 찾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봅시다. 보기 2번 보세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다. 자, 우리 그동안 연습했어요. 수요는 불변, 수요는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다. 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했습니다. 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초과 공급이다. 그럼 초공이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겠지요. 하락하고, 자, 보세요.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뒷짐 보세요.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고 맞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3번 봅시다. 자, 보기 3번이에요.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다. 자, 보세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다. 얼른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버리자는 이야기. 그래야 절대 안 틀린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둘 다 증가했어요. 네, 둘 다 증가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네죠. 둘 다 증가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그리고 둘 다 증가했으니까 크기 관계없이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뒷집은 이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자, 균형 가격 상승 맞죠? 다음 이제 균형 거래량도 어때?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4번 봅시다. 공급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다. 자, 얼른 이렇게 적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공급 감소. 수요도 어때? 감소한다. 그렇지만 공급 감소가 수요의 감소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둘 다 감소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줄는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둘 다 감소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많죠?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하겠지요. 상승하고 둘 다 감소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 뒷짐 보세요.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맞지요. 맞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5번 봅시다. 보기 5번은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다. 이래 있지요. 근데 얼른 수요도 감소하고
예, 공급도 감소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수요의 감소가 공감소가 크다. 예,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둘 다 줄어드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면 시장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그럼 초가 공급이니까 당연히 예,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겠죠. 그리고 둘 다 감소했으니까 예, 자,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집읍시다.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맞지요. 맞죠? 네, 균형 거래량도 어때? 감소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느껴집니다. 네, 여하튼 예제 다 풀어드렸어요. 자, 틀리면 찾기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3절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은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다 소개했는데 사실 탄력성 이분이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렵다 이런 나머지 출제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탄력성을 배우지 않고는 수요 공급을 배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앞으로 학습하게 될 경기변동 이론, 청책론 이런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최근에는 탄력성 이분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도 수요 공급 이론 4문제가 출제되면서 그중에 어때? 3문제가 탄력성 어때? 관련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예요. 잘 듣고 이분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우리가 탄력성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자, 탄력성이다. 자, 이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때?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인, 뭔가 어때? 자극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과 반응을 하겠다는 거. 반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어때?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탄력성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자, 이제 제가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게 옷가게, 못가게. 심화를 가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렸어요. 옷가게, 못가게. 예를 옷가게 갔어요. 옷 가서 옷을 잡아당겨 본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잡아당기면 옷이 어때? 늘어나잖아요. 옷을 잡아당기는 게 뭡니까? 원인, 자극을 주는 거죠. 옷이 늘어나는 게 결과, 반응의 정도다. 그래서 옷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응이 크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탄력적. 옷이 적게 늘어나면 반응이 크다서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공을 하는데 가지고 공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공이 어때? 튀어 올라오겠죠? 공을 떨어뜨리는 게 자극을 주는 거죠. 원인. 튀어 올라오는 게 결과 반응의 정도다. 이때 공이 많이 튀어나오면 반응이 크다 해서 탄력적. 공이 적게 튀어나오면 반응이 작아서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때?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면서 저 새끼 뭔 말하는 것 같다. 이해할 것 같다는 얘기에서 그닥그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 반응이 크죠? 이때는 뭐 탄력적. 또 설명다가 이해는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닥 이러면서 이때는 어때? 반응이 었다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탄력적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공부도 때 더욱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 학개론 이 과목이 사실은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노잼, 재미가 없다니. 그렇지만 어때? 우리가 꿀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제가 하란 대로 복습해 놓으시면 특히 OX 문제도 풀어보시고 괄호 퀴천선 이 문제 풀어놓으시면 다음 기출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노재미, 꿀재미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다 생각하시면서 자, 여튼 보세요. 이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수요금 관련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할 수 있겠죠. 당해저하의 가격이
가격이 변합니다. 자, 이래서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소득이 변합니다. 그럼 소득이 변하면서 소득은 항상 그때 수요라 그랬지요. 그래서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을 한다면 당해전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전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득이 변했을 때 당해전 아파트죠.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해제와는 아파트죠. 아파트와 또 다른 한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빌라. 이처럼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탄력성 바로 이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원인 즉 주어진 자극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1번 케이스 뭡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한 경우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자, 이 원인이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한 경우다.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2번 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변한 경우가 되겠죠. 소득이 변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소득 탄력성이다. 자, 3번 봅시다. 3번은 이제 원인이 뭡니까?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결국 3번 어때? 다른 한 재화가 가입했을 때 당해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죠. 결국 빌라에 가입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결국 두 재화가 크로스 교차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두 재화가 교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탄력성의 유형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단 뭐가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결과까지 연결시켜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여기 보세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해보자는 이야기. 결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라면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지 측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떤지 원인은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다. 결국은 뭡니까?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얼마나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니까 이를 가려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이걸 측정하고자 한다는 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해야 되냐. 결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면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공급량이 얼마나 측정해보자. 자, 원인이 뭡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한 경우죠. 가격 탄력성.
결과가 뭡니까? 공급량이 얼마니까 이 문제잖아요. 따라서 네, 결과는 공급량이 얼마나 이 문제죠. 따라서 이걸 가서 우리가 공급의 네,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여기 보세요. 소득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자라면 소득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해보자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변했을 때죠. 소득 탄력성. 다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 결과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제 결과는 수요량이 얼마나 이 문제가 됐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면 당해자는 아파트죠. 그래서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는 두 재화가 크로스 교차했다. 교차 탄력성이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이제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 쪽에 대해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따라서 탄력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결과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우리는 어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타성 참 네 가지를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수요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우리 교재 1번 챕터 수요의 탄력성이다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의 가타성 이걸 어떤 2번 챕터 공급의 가타성 여기서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앞으로 우리는 탄력성에서 이 네 가지를 다루게 된다.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수요 쪽에서 배우게 될 거고 다음 공급의 가타성 이걸 공급 쪽에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112페이지 1번 챕터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이다 나와 있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1번 챕터 수요의 탄력성 옆에다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표 11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11개 해놓으시고 자, 이제 수요의 탄력성 의의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교재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의 가타성 여기서부터 하나씩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립니다.